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터넷 기사 볼 때 쭉쭉 내려서 댓글부터 보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송에 주목해주세요. KBS 기사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희가 전부 다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오늘도 회사 생활 다 포기하고 막 던지는 방송, 휴가 중에 팟캐스트 녹음하러 회사 출근한 기자 김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럴 거라는 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홍성 기자. 네. 그렇죠. 휴가 중이라도. 예, 그럼요. 나와야죠. 그렇죠. 이케 팟캐스트의 주인이신데. 그쵸. 네, 당연히 나와주셔요. 네. 예, 진짜 이런 상사가 있으면 정말 짜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실제로 지금 오규정 기자가 우리의 목미 오규정 기자가 휴가라고 지금 안 나왔어요. 미친 거죠? 고용 불안의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그래서 원래는 오규정 기자가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강병수 기자가 와 있고요. 오규정 기자가 아니고 오늘 중요한 단독 보도를 하신 새로운 기자님을 제가 모셨는데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옆자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3년차 공식 노예 AKA 서초동 요정 강병수입니다. 서초동 요정. 네. 서초동 요정 올해 이번 주에는 뭐 일 열심히 했어요? 너무 과로해. 지금 68시간 시대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어제 때문에 몇 시에 퇴근했죠? 어제? 어제 몇 시에 했지? 어제 8시에 했나? 아니 그 아니야. 어제 10시에 했다. 어제 밤 제가 10시에? 또 거짓말인가? 중요한 기사 하나 썼잖아요. 아 맞아요. 아, 어제 단독 중요한 보도 기사. 했어요. 네. 어제? 네. 어제 단독 보도. 이거 보신 분들은 2회 꼭 챙겨 보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뭐 할 거다 한 거를 어제 딱 했어요. 그 정도야? 큰 거였어? 잘했어. 그렇구나. 정말 여기 많이 되게 먹었어요. 자화자찬하는 곳이구나. 안 하겠습니다. 그거. 그 아이템 안 할 거고요. 자, 홍성희 기자. 네, KBS 법조팀의 강한 허리. 그러나 정작 제 허리는 못 챙기고 있는 8년차 법조 꿈나무 홍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저 소개 들을 때마다 짠한데 너무 웃겨. 너무 아 웃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홍성희 기자는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저는 오늘 사실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아, 그래요? 양심상 단독을 안 붙였어요. 저는 사실 오늘. 왜? 좀 짜실하잖아. 그러고 다 붙일 건 없잖아. 홍성희 이름 걸고 단독 나가기엔 좀 네, 짜실하다. 그래서 그냥 좀 과감히 빼고 그냥 KBS 취재 결과 이런 거 확인했다. 이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이지훈 기자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만만하게 봤다간 나한테 데이지? 의외로 네. 귀여운데? 그러게. 저 데이지 법조팀에 있는 이지윤 기자입니다. 법조팀만 3명이네 오늘. 와. 우리 법조팀이 팟캐스트 매겨 살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지훈 기자는 어떤 보도를 많이 했나요? 저 무슨 보도 많이 했죠?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이 짠 거예요? 단독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유력 검토 중 단독 보도. 2주라면 장자연이죠. 단독 조선일보 사장 아들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 의혹. 단독 보도. 단독 장자연 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수사 권고 검토. 단독 보도. 단독 고 장자연 사건 통화 내역 보고서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이 약간 근데 변주가. 이쪽은 거의 막 꽉 잡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아, 네. 근데 오늘 제가 나온 건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긴 하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저 왜 나왔죠? 저 왜 나왔죠?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네. 봤는데 KBS 보도 중에서 가장 핫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또 단독 제일 좋은 하셔가지고. 보도는 공분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보도가 제일 좋은 보도 맞아요. 같아요. 네. 최고? 아, 민망해 이게 하시는데 민망한. 네, 이 분위기를 지금 아직 적응을 못하고 계신데 네, 이제 왜 저희가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 보도국 내부 분위기는 예를 들어서 좋은 보도를 했더라도 어떤 그런 자화자찬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는 근데 앞에서 칭찬해주고 나중에 댓글로 개 욕을 하기 때문에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제가 이런 데서라도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네. 앞에서 떡 주고 댓글로 아주 후려치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 댓글을 꼭 읽어달라. 이 질문에 꼭 대답을 해달라. 또는 이 기자 좀
스튜디오에 불러달라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메일 replyKBS@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 팍팍 보내주세요. 유튜브 혹은 팟빵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부 보고 있습니다. 전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한다는 칭찬 댓글, 이놈들하는 회초리 댓글 모두 환영입니다. 댓글 읽는 기자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화 방송 관련 댓글 좀 저희가 정리하고 가야겠죠. 유튜브에 댓글 이런 게 달렸어요. 박희종 씨가 댓글을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사 작성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측 문제가 큰 건지 기자가 문제가 큰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자기 파트에 맞는 공부 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또 찔리네요. 더 중요한 거 아직도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는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타이틀 다는 게 변화가 없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강병수 기자님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궁금해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 최소한 저희 법조팀에서는 전혀 데스크하고 반장하고 편기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게 수평적이에요. 네. 최소한 저희 법조팀에서는. 팀장 들으라고 한 제가 거네 봤을 이거. 때. 저와 이준 기자도 수평적이고. 네, 그런 저희는 수평적이고. 수평적입니다. 네.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완처하고 수평적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수평적입니다. 네, 영혼이 좀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음 엄동영 씨께서 좋아요. KBS에서 이런 JTBC 같은 짓을이라고 이제 우리의 방송을 해줬는데 반성할 점이네요 우리가. 이게 진짜 방송. 기분이 썩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 팟캐스트가 JTBC 같은 거다라는 거죠. 네.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게 네. 제가 늘 타파해야 된다고 외치는 게 이 공영방송의 엄숙주의다. 해야 한다. 타파해야 한다. 부셔버려야 한다.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더 이상 이 엄숙한 뉴스만으로 물론 저희의 주 시청 이제 공영방송은 전 연령대를 아울러야 되는 건 그렇죠. 맞지만 이 엄숙주의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엄숙주의에 엄숙주의. 너무 싫다. 네 싫어요 저는. 노잼이다. 노잼입니다. 그래서 한 게 뭐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지금 약간 먹고 살려고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빨리 이렇게 동화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4차 언론혁명이라는 겁니다. 네, 예. 네 동의하고요. 예,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단독으로 해야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 정도는 해야 나올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실 네티즌사에서는 JTBC가 그렇죠. KBS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예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자화자찬가- KBS도 아니에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사실 네? 꼰대 언론사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그렇죠. 네, 맞아요. 노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9시에 TV 앞에 앉아있지 않아. 그렇죠. 20, 30대. 네. 앉아있은 적 없죠. 회사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인터넷 댓글 다시는 분께서 이렇게 넌 되게 칭찬을 해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강병수 기자가 병수와 간다는 코너 했는데 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네. 저는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야 강병수가 나중에 하나 차려도 나갈 것 같다고 진짜요? 진행을 하더라고. 아이고. 그 목소리가 팟캐스트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낮은 톤인데도 귀에 쏙쏙 잘 그 들려요. 성대에 잘 들려요. 기름 낀 목소리. 제가 성대까지. 아까부터 주장해 성대 살찐 왔는데 목소리. 성대에 살찐 목소리 약간 되게 계속 듣는데 칭찬인지. 칭찬이죠. 칭찬이지. 자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코너 기르기 판별기 가보겠습니다. 왜? 아니, 네? 그냥 좋아서요. 뭐가 좋아? 제가 늘 말하는 이 엄숙주의 타파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기자가 기레기인지 아닌지 그렇죠. 판별해보자 이런 건데요. 자, 첫 번째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주영 기자의 단독 기사. 억울한 옥살이 5년. 진범 알고도 쉬쉬. 검사가 책임 없다. 이런 보도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이주영 기자의 1분 리포트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999년 2월 3인조가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 경찰은 주변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결국 자백해 길게는 5년 반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경찰이 폭행하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은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 나섰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정식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소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보강조사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근데 약간 톤이 약간 듣고 있으면 무서워. 약간 데이지? 데이지 뜨거워. 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엔 친절하지만은 조질 때는 또 데일만큼 조지는 이준기. 조진단 말 써도 되나요? 아이 그럼 여기는 다 써도 그죠? 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조진다. 네. 다 써도 돼. 걱정하지 마. 근데 일단 이거 다들 이 취재를 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지윤 기자만 이거를 단독으로 하게 됐어요? 그거는 영어 비밀? 영어 비밀? 지금 영어 굉장히 비밀? 당황한 것 영어 같은데. 비밀이야? 여기 아니. 약간씩 까줘야 됩니다. 조금씩만. 조금씩. 약간씩 까줘야 듣는 됩니다. 분도 뭐 듣는 게 있어야 돼. 약간씩. 타사 기자도 저희 들게 이 좀. 기사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재심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그 재심 변호인이 계신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 네, 박준영 변호사가 계신데 박준영 변호사가 이 보고서 내용이 뭘 알려준 건가요? 네, 그 내용을 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근데 이거는 네. 근데 저희 그 원래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박준영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랑.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조사를 근데 타사 기자들도 다 박준영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물어봤을 텐데 네? 왜 이준 기자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또 저희 그 지금 정치부에 있는 유호윤 기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여기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이제 재조사를 권고한 사건 중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로 또 단독 그 사건을 오랫동안 단독 보도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도 박준영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또 정치부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유효윤 기자님이 계셨으면 유효 기자님이 하셨겠죠. 네. 그렇구나. 이게 영업 비밀이었네. 아, 영업 비밀인데.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 영업 비밀 아닙니다. 그래도 네, 그렇구나. 뭐 아무튼 박준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영 변호사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꼭 한번 리포트를 영상과 함께 맞아요. 꼭 보라고 추천을 네. 해드리고 맞아요. 싶은 기사예요. 네, 저도 네. 영상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 자 그때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이렇게 때리면서 맞아요. 아이고 강병수 이거 탤런트도 이건 글렀네 이러면서 네, 현장 검증할 때 네. 어떻게 보면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야 저 때는 정말 인권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개판이었구나 진짜. 그리고 저희 지금 제가 1분 리포트에는 짧아서 못 담았는데 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그 범인으로 지목된 3인방 있잖아요. 그중 이제 2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그 아무나 붙잡아서 막말로 그냥 쉽게 엮을 수 때리고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무섭잖아요. 경찰인데 너 할머니 죽였어 안 죽였어 이러는데 처음에는 나는 몰라요 이러다가도 그 경찰 수사기관에서 주는 그런 공포감이라는 게 있을 엄청 텐데. 크죠. 네. 제가 조사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 검찰 조사 받아봤기 때문에. 네, 두 번이나. 그런 게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는 이런 일이 있었나. 너무 신기하죠. 불과 1999년인데. 맞아요. 20년 전이잖아요. 네. 7, 99 80년도 년이면 아니고. 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근데 우리가 1999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옛날 아니에요. 네. 살아났던 아니에요. 시절이거든요. 기억이 아직 맞아요. 또렷이 남아있을 텐데. 그치. 근데 다 우리 그냥 세대예요. 막 머리 때리면서 뭐 저쪽 가고 막 앉고 맞아요, 뭐 맞아요. 네가 안 한 거 해봐라 네. 이러니까 어설프게 현장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살인의 추억을 보는 것 같다. 그쵸, 근데 그것도 네. 엄청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부당거래 뭐 그런 영화 거기서도 이제 네가 범인 좀 해라 그쵸. 이렇게 하는데 더 사람들이 현실이 더 영화 같죠. 정말. 너무 충격받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댓글을 한번 볼게요. 두둥구름 나그네님이 검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번에 책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내린 검사가 누구냐? 실명 공개라. 이 실명 공개라는 댓글이 거의 한 4분의 1은 다 실명 공개하는 어떤 놈이냐, 어떤 새끼냐 이런 네.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궁금하죠. 예. 맞아요. BAEB 땡땡땡님이 2016년에도 KBS에서 방송했는데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번에도 뉴스 나오고 잠시 시끄럽다가 또 사라지지 않을까 무섭다. 그 검사가 뭐 대단한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정 기자님, 검사 누군지 밝혀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리의 사건 1999년에 이 진범이 아닌 억울하게 옥살이 아닌 3명을 기소한 그 검사 그리고 또 진범이 잡혔는데 그 검사가 또 무혐의 처분을 하거든요. 네. 그 검사가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요. 퇴직해서 대형 로펌에 있는 최모 변호사님. 네. 네. 그 대형 김땡 당연히 김땡- 로펌이겠네요. 대형이면 김앤장. 김땡땡 보니까 이준 기자가 아직 우리 프로그램의 컨셉을 네.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최성호 변호사잖아요. 김앤장의 어, 사시 27기 이분인데 그렇습니다. 김앤장의 최성우 변호사님.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박주행 변호사가 쓴 지연된 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이름도 나오고 실명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전에 어디서 됐냐면 아. 한겨레하고 뉴스타파에서만 됐어요. 딴 데선 다 이름을 가렸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이름을 가리는 게 과연 맞는지 그 그렇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고민되는 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네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냐. 그리고 심지어 김앤장에서 화이트 칼라 전문 범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만뒀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방금 전에도 지금 검색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사가. 어떻게 네. 최성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궁금하네요, 하고 진짜. 예. 네. 그리고 여기 나와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모시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아, 좋겠네요. 너무 빳빳하셔가지고 전화 연결 한번 안 진짜 오실 해야겠다. 줄 전화 연결을 그래서 중앙일보도 이거를 트라이를 하고 한겨레 트라이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의뢰인 전화는 잘 받겠죠. 로펌 통해서. 네. 하지만 기자들의 전화는 안 받는다. 최성우 변호사님, 김앤장의 최성우 변호사님입니다. 자 어떻게?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 이렇게 궁금해한다니까? 말해야죠. 아 왜냐하면 기록만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네. 누가 그 당시 검사였고 판사였고 다. 책에 나오네요. 그리고 네, 책에 나와요. 박준영 변호사님이 네. 쓰신 책에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한 번도 이 검사의 책임을 물은 적이 없고 검찰 근데 내부에서. 그쵸 검찰 내부에서 물은 적이 없고 정말 검사 재심으로 분들이나 무죄가 나온 거는 분명히 기소거를 엉뚱한 사람을 잘못 기소해서 감옥에 보냈다는 건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또 아니 정말 잘 나가는 분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뒀다가도 다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전주지검 최성호 검사는 나라 슈퍼 대문이 고장나서 이미 닫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이걸 누락시키는 등 삼례 청년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과 증거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 다른 기록도 엄청 많아요. 이 박주영 변호사 쓴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네. 이런 거를 너무 신기한 게 보도를 한 바가 없더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리포트를 왜냐하면 이 또 KBS 엄숙주의를 타파하고 얼굴을 박아서 해당 검사는 김앤장에 있는 최성우 변호사 빵 사진도 띄우고 뭐 이랬어야 됐나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관련해서 3초간 반성의 시간을 좀 네, 가져요. 아. 오래된 반성의 시간. 오늘 팟캐스트로서라도 공개해서 다행이네요. 네, 이거를 뭐 누가 맞고 틀리고를 정할 수 없는 거겠죠. 사실 언론이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되는지 이런 거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공개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이미 뭐 네. 여기서 한 번 더 말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우리 강병수 기자님 읽어주실래요? 네이버의 몽몽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지는 당시 담당자들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이게 진짜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검찰들의 책임이 빠져나가기 쉬운 게 왜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법조팀이니까 조금 이런 설명을 척이라도 해주세요. 이런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기 밥그릇을 뺏기잖아. 요새 말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선배야. 아니 기소 편의주의라고 기소 법정주의와 기소 편의주의가 있어요. 기소 법정주의는 어떤 그 조건이 되면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돼요, 검사가. 의무적으로. 근데 기소 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이 있어요.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있고 그 참작 사유에 따라서 기소를 할지 말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소 편의주의에 기대서 사실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내가 우리나라는 그때 지금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있나요?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엄청나게 그렇죠. 센 거죠. 검찰권 남용이 문제 쉬운 삼지 구조인 문제 것이죠. 삼을지 않을지를 검찰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할 예, 수 예. 있으니까. 왜냐면 다 이유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상황을 참작하면 기소를 안 할 수 있다. 기소 유예 많이 하잖아요. 기소 유예람이 이제 죄가 있지만 기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예전에 기소유예 한번 받은 적 있어요. 되게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 저 이 댓글이 되게 좀 탁 와닿았던 게 첫 줄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탁 던져버리는데 정말 뭐가 확 오는 그런 느낌이 세 명이 있어가지고. 10대 청년이었던 네. 거죠. 셋 다. 2명은 10대 2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청소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길게는 6년 가까이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의 그 세월은 어떻게 그거를 돈이랑 바꿀 수 있겠어요. 네. 더 웃긴 거는 이제 인터뷰에도 나오지만은 진범이 나중에 나왔어. 네. 내가 진범이다. 아, 그게 더 얘기했는데?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네. 네. 기소를 기소하지 해가지고 않았다는 넣고. 거. 네. 혹시라도 이 기사를 진짜 아직 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강병수 기자 강추. 정말 강추해. 영상이랑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네. 그 경찰이 어떻게 막 머리 때리면서 그 이 사건을 조작했는지가 네. 영상에 잘 나와 있어요. 네. 네. 자, KBS 나트 앞으로도 이런 과거사 관련 취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거 홍성희 기자님이 한번 고급지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유지원님이 탤런트 퇴기는 글렀구만. 이 녹취에 나오는 내용이죠. 리포트 경찰의 말. 이게 현장 검증 때 담당 경찰 말을 녹화한 건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건 무슨 경우야. 이 쓰레기들아. 검사고 이 촬영한 기자고 똑같은 쓰레기들이다. 아 이건 정말 맞는 지적이네. 이준 기자님 정말. 직접 촬영한 거예요? 아니고요. 당시 이 현장 검증을 촬영한 게 기자가 아니고요. 유족들이 촬영을 정말요? 했다고 저희는 알고 정말 있어요. 소중한 자료가 됐네. 네. 그렇구나. 난 그거 아예 몰랐네. 아 네, 기자가 저도 찍은 처음 거, 알았네. 촬영 기자가 찍은 건 아니군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러네. 정말 그러니까- 소중한 자료다. 그러니까 유지원님께서는 오해를 푸시고 음. 검사가 쓰레기인 건 맞는데 촬영한 건 기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해밍웨이님이 야이 너희는 뭐하는 기레기냐? 이 검사 새끼는 그렇다 치고 판사 개자식은 왜 비껴가냐? 검사 사기 막으려고 월급 받는 분들이 판사님들인데 죄 없는 유죄 때린 판사 새끼는 잘못이 없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판사 책임이 있죠. 이거 당연히. 판사가 당시 배석 판사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박범계 의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주심은 아니고 배석 판사인데 어쨌든간 책임 면할 수 없죠. 당연히 당연하죠.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삼례 사건 무죄 나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네. 뭔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죄송하는 말 말고. 네. 아니 말만 했죠. 근데 뭐 박범계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한 것 같고 당시 이걸 판결한 그 아무튼 박범계 의원은 그 배석 배석이었고. 판사일 뿐이잖아요. 주심은 아무것도 안 했죠, 당연히. 그분은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어디서 또 변호사 잘 하고 계신가? 그러겠지. 그러겠죠. 전 사실 이 역시 해밍웨이님이셔서 정말 글을 아프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검사 사기치는 거 막으라고 월급 받는 분들이 판사님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간결하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그 판사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당 책임을 지셔야겠죠. 이준 기자의 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기사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욕 댓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게 역시 돈이 걸리니까 확실히 반응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뜨겁다. 사실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나라의 정의가 과연 있는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유전무죄 뭐 유전유죄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정말 내 삶과 내 직결되기 돈, 때문에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7,000개가 넘었어요. 아 정말요? 거의 대부분 기자를 욕하는 댓글이었는데 이 기사는 리포트가 아니고 텍스트 기사인데 우리 김원장 기자 우리 KBS 간판 앵커죠. 그렇죠. 지금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간판 스타 앵커 기자 김원장 기자의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98,000원 내고 39만 원 받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소득의 9%를 내고 내 평균 소득의 45%를 받는 구조입니다. 물가 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게다가 납부 기간도 평균 12.6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평균 가입 기간이 33년으로 더 길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만 내고 연금이 바닥난다는 걱정은 지나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집니다. 김원장 기자를 대신해 전달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좋았어. 네. 물론 김원장 선배에 비하면 좀 딸렸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들으면 대충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김원장 기자의 야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57년에 뭐 고갈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더 내야 더 내야 된다. 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강병수 기자 뭔가 좀 자신감 있는 표정인데 아유, 티났어요? 자, 왜 자신감 있는 표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수많은 요구로 한 수명이 3일 정도는 늘어나셨을 김원장 기자를 또 직접 만나고 온 기자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직접 모시기 힘든 그런 기자분이 네. 계실 때 우리 직접 가서 서초동 서초동 요정이자 KBS 공식 노예 네. 강명수 기자가 대신 가서 대신 따져드리는 병수가 간다. 예, 요 코너인데요. 자, 그래서 아니 너무 부끄러워. 김원장 선배 원래 굉장히 친한 기자인가요? 김원장 선배는 저는 TV에서 보는 분이에요. 사사건건 낸 거고 네. 가끔가다 진짜. 저희도 네. 같은 기자지만 맞아요. 잘 못 네. 보는. 네.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는 사람. 텔레비 나오는 진짜 정말 진짜 레어 오늘 텔레비 막 나오는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텔레비 처음에 나오는 계속 이렇게 사람입니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맞아. 네. 신기하다. 20KEUN 20큰님이 김원장 기자가 평소에 알차고 궁금한 사항을 친절하게 해소해 주시는데 이 기사가 댓글이 환장 파티입니다. 환장 파티. 대환장. 전문 용어로도 대망징창이라고 하죠. 대만 개판인 경우에 댓글 읽다 보면은 내가 기사를 몇 썼나 싶을 것 같은데 김원장 기자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들어봤는데 충격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칭찬이죠. 나 굉장히 진짜 이분 좋아. 충격을 줬다는 거. JTBC 같은 짓. 충격적으로 잘 들었다. 일단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또 반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강명수 기자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온 것이죠. 네, 제가 네. 직접 가서 TV에 나오는 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강병수 기자가 직접 가서 녹음을 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만큼 음질이 깨끗하지는 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김원장 선배를 보러 갑니다. TV에서만 보던 선배인데 처음 보는 건데 미치겠네 진짜. 댓글 찾아왔니? 네 선배. 근데 이게 댓글이 막 떨리네요. 앵커 선배 앞에서 읽어야니까. 이 TAN3님 말씀이신데 제가 그냥 세게 읽겠습니다. 신박한 개소리네. 결론은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구조 알겠다. 그래서 싫다고. 그냥 세금이라고 차라리 말하던지 만약에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처럼 처음 계약과 약속한 금액과 수령기간이 틀린데 그냥 쳐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입하겠냐. 이렇게 된 댓글이거든요. 결국엔. 처음 계약과 약속한 금액과 수령기간이 틀린데 그냥 쳐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입하겠나? 그렇죠. 맞는 지적이에요. 다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 강제 저축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미래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지금 강제로 내 대신 미래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줄게 하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고 선진국에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걸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야, 9만 원 너가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45만 원 돌려줄게. 2, 30년 후에. 그럼 이분 주장대로 이 TAN3 이분 주장처럼 야, 처음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라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가 이런 분들 친구 별로 없어요. 9만 원에 빌려주고 45만 원 약속대로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야 한 약속대로 내라 내라는 이러는데. 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네. 이게 또 요런 내용의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물가를 반영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네. 이런 건데 PB에로님이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정권이 20년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돈은 종이장이 될 텐데 네. 지금 만 원과 40년 은퇴 후 만 원이 똑같을 거라는 가정하에 기사 쓰는 어용방송 기레기 클라스. 크크크도 있네요. 뭐 엄청난. 네. 이 푸블러님은 네. 안타까워요. 일단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물가가 내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냥 그때 가서 40만 원은 지금 400만 원 가치라고요. 잘못됐고요. 그 네. 용어는 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뭐 제 농담처럼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지적을 하세요. 그때 가면 4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금의 돈의 가치가 같겠냐. 국민연금이라는 게 3년 있다, 5년 있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어떤 경우 40년 있다 받아요. 그럼 저는 25살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65세에 받으니까 진짜 25살 때 냈던 돈은 40년 있다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60세까지 내겠지만 안 잘린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6년 후에 받는 거지만 길게 보면 40년 후에 받는 거란 말이죠. 네. 실제 물가가 엄청나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상품 중에 유일하게 물가가 연동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쯤 받는 거예요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김 원장 선생님 지금 23년 몇 개월 납입하셨으니까 그때 가셔서 65세 때 얼마 받아요 알려줘요. 네. 그러면 그것이 100만 원이라면 그때 가서 100만 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가로 100만 원어치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는 소리예요. 그때 물가가 올라 있다면. 네. 그래서 물가 연동이 된다고 기사에 써놨어요. 기사에 써놨어요. 여기 봐봐. 물가 연동이 돼요. 팩트 체크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도 물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걸 사기친다 기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따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정부나 대통령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내서 팩트를 따져야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되거나 정부가 홍보를 잘못했거나 정책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로 공격해야죠. 국민연금은 물가연동 해요 해놨는데 그거 읽지는 않고 물가연동도 안 하는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 공부하십시오. 예. 공부하십시오. 네. PBL님 네. 그 김원장 선배는 어용방송 기레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누군가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공격하시려면 공부하십시오. 네. 네. 다음. 이 쌍쌍바를 비유로 든 게 많아서 네. 저희가 댓글 한번 보려고. 이 혹시 쌍쌍바 선배 기억 안 나세요? 아, 이렇게 딱 네. 선배 나이를 어떤 알고 거예요? 계신가요? 네. SEOJ님께서 네. 남겨주신 댓글. 40년 전에 10만 원이 40년 뒤에 40만 원인 게 뭐가 대체 이득이냐? 네. 봐봐. 네. 6살 때 쌍쌍바가 50원이었고 네. 지금 쌍쌍바가 1000원이다.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세월에 물가가 20배 차이 나는데 네. 꼴랑 4배에 돌려주면서 무슨 많이 준다고 생색이며 네, 스톱! 네. 거기서 팩트 완전히 잘못했어. SEOJ님께 네. 말씀드리자면, 4배는 물가 연동이 아니고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4배. 근데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1.4배에서 4.5배까지예요. 근데 강병수 기자처럼 소득이 높은 급여 생활자는 많이 해봤자 1.5배, 네. 한 2배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저소득층은 많이 하면 4.5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가가 아니고 수익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가를 연동해줘요. 이걸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건 논리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분이 완전 잘못 알고 계시고 이게 이해가 되면 친구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설명하세요. 술자리에서. 그럼 친구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여자친구도 생기고. 아우, 네.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FLAM님
수급자가 조기 사망 시 유족연금 찔끔 받고 있었다면 아예 종료되고 국가에 귀속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건 좋은 팩트인가요? 지적이에요. 팩트예요. 네. 유족연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국민연금은 그럴 경우 손해예요. 네. 그럼 그 손해 볼 경우를 감안해서 가입하지 않는다. 자꾸 안 좋은 경우만 그러니까요. 안 좋은 경우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개인연금 가입하신다니까요. 삼성생명 찾아가가지고 한화생명 찾아가갖고 그 한화생명 가입하면 오래 살고 국민연금 가입하면 일찍 죽어요. 국민연금의 가장 약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이프가 별로 못 받아가요. 근데 왜 죽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우린 한국 남자는 82세나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국민당과는 상관없는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김원장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네. 한국어로 해먹겠다. 오피디님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강명수 기자. 네. 아니 뭐 가서 따지고 오라 그랬더니 뭐 가서 네. 수업을 듣고 왔어.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아니 역시 지금 텔레비 나오는 사람. 댓글러 분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으면은 가서 따지고 와야지. 무슨 맹큐의 경제학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원론이야? 따지러 갔더니 이 댓글들이 날카로운 지적인 줄 알았거든요. 댓글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완전히 지금 포섭됐구만. 완전히 지금 포섭됐어 지금. 여기 진짜. 텔레비 나온 사람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김원장 진짜로 기자 팬클럽. 진짜로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김원장 기자가 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간결하게 딱 전달을 해줬고 기사를 통해서 근데 기사를 진짜 잘 읽어보면은 다 있어요. 생각보다. 설명이 들어있어요. 설명이 네.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김원장 기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네. 그게 좀 대단한 거죠. 기자가 솔직히 기자들이 아까 저희 맨 앞에 했던 그 도대체 기자들은 자기 분야를 공부를 하냐. 근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죠. 정말로. 네. 정말 그 적절한 비유랑 그다음에 이 댓글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약간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 원장 김원장 선배가 계속하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댓글을 달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진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절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긴 시간. 제가 30분 넘게 경제학 강의 듣고 40분을 해가지고 우리 PD가 지금 그 편집하려면 죽겠어 아주 그냥. 우리 방송보다 길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아까 이준 기자 말한 것처럼 이 전문 분야에 네. 해당 분야에 공부는 좀 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좀 맞아요. 뭐랄까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뭐 김원장 기자는 보니까 자신이 자신감이 좀 네. 공부 좀 목소리가 일단 다르다니까요. 목소리 너도 달라. 점점 이렇게 되네요. 오 그러네요. 오. 그러니까 처음에 야 제가 강의 들어봤어. 아니 이게 진짜 처음에는 보면서 좀 내가 한번 세게 물어봐야겠다. 나름 이렇게 해서 따야겠다 했는데 공수가 간다는 거. 야 이준 기자 뭐 좀 들었는데 어땠어요? 이준 기자는? 네, 저도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왜 다들 홀렸어.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핫플이 많은 그런 엄청나게 인터넷에 화제된 기사가 된 이유는 돈 얘기이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돈 맞아요. 얘기. 그 돈 얘기 엄청 민감하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웠던 건 사실 요 기자가 김원장 기자가 딱 짚은 지점이 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니까 그렇죠. 예, 네, 저도 그거에 그런 것 대해서 같아요. 네. 좀 반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영린을 건드는 결국은 거. 젊은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 네, 네. 맞아요. 나이 든 사람들을 그쵸.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받는 연금은 더 적을 거야. 네. 심지어. 네. 결국 그 진실을 맞아요. 실은 거잖아요. 사실 그 진실이 또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MOONS님께서 문S님께서 요즘 KBS 놈들 물 만난 고기 마냥 아주 신났네. 정부 뒤치다거리 하느라 크크. 그냥 내 돈 돌려달란께 난 얼마 못 살 것 같은 게 쓰다가 죽게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을 받는 게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왜 맞아요. 근데 이거 좀 저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의 노후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난 그냥 지금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뭐 내일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노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돈을 내야 돼? 그것도 왜 이런 게 있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사람들의 댓글에 보면 짜증이 막 묻어 있어요. 맞아요. 댓글에 네. 전반적으로. 전 이런 댓글 많이 달린 건 부럽네요, 사실 저는. 여기라도 부럽네요. 그래서 약간 댓글에 대한 갈망이 요즘 좀 아니 커지고 홍상 기자가 텐션이 좀 안 좋아요. 요즘에. 위축됐어. 약간 요즘에 자리가 좀 왜냐하면 위태로워서. 이제. 제가 네. 예전에 네. 타사가 8시에 막 받지 못하는 음. 초단독을 해달라 이 얘기를 부탁을 한 이후로 제대로 단독을 못하고 있어. 나의 저주가 묻은 게 아닐까 이런 아, 네.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불안해서 요즘에 댓글 그냥 보는데 왜 네이버에서 내 기사 안 실어주지 위에? 네이버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네. 우리 홍성 기자의 불같은 단독을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KBS 기사에 댓글러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우리 이주영 기자님부터 소감을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아, 저 너무 재밌었고요. 아 정말? 네. 제 기사 아니어도 되니까 매주 나오고 싶다라는 고정 욕심. 야. 저기 벌써. 저기 이영만리에 있는 오기정 기자가 이 얘기 저 멀리 휴가 중에 오기정 기자가 휴가라고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자리에 비면 안 돼요. 맞아. 네. 그 방송 자체 어땠어요? 좀 처음 해봤는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저는 일단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기사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엄격하게 정제된 언어로밖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댓글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 과정도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최성우 변호사 실명도 얘기할 수 있고 좋은 것 같다. 네. 앞으로 종종 네, 모시겠습니다. 아이 뭐 근데 제가 막 단독 기사 써야지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단독 기사 좋은 거 못 써도 쓰면 나오잖아요, 저 지금. 아, 그 고정이랑 홍성이 기사 나오는 건데. 홍성이 아니에요, 여기 고정 없어요, 아니 홍성이 여기. 기자는 목소리 때문에 나오는 거고. 아, 왜? 목소리 좋으셔서? 이따가 들으면 알게 돼요. 예,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하나 하려고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네. 방송할 아니, 활동. 흥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 보람 있는 그런 취재와 또 네. 그런 설명 정말 쏙쏙 잘 진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 댓글을 꼭 좀 읽어달라. 이 질문에 제발 대답 좀 해달라. 혹은 어떤 기자 좀 스튜디오에 불러달라 하신다면 이메일 replyKBS@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도 전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더욱 속 뻥 뚫리는 댓글과 재미난 취재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본격 KBS 소통 프로젝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웃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KBS 뉴스 좌석! 또 만나요, 꼭. 저거 하려고 있는 거야. 녹음해서 매번 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한 번에. 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